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신은 대학을 포기하고 말단 공무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 형이 법대로 진학해 더 높은 원대한 꿈을 펼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도 후회스럽지가 않았다. 하지만 형이 고시에 합격하고 미연 누나를 내팽개치고 배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 일어났던 일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형보다 낫지 않은 열악한 형편에서도 꿋꿋이 참고 견디며 오히려 묵묵히 병든 어머니를 수발하여 돌보던 일에 헌신한 것도 그런 형에 대한 반발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민건이 오직 형에 대한 반발심만으로 그런 식으로 처신했던 건 아니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연민의 정도 있었다. 민건은 어머니와 함께할 설악산의 여행을 언제쯤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봄을 유독 좋아했으니 봄을 맞아 산 곳곳에 땅을 비집고 올라와 생동감 있게 세상을 향해 손짓하는 갖가지 이름 모를 야생한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만산의 울긋불긋 단풍으로 수놓을 가을도 괜찮겠지. 봄이든 가을이든 어쨌든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설악산이라면 민건에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 자신도 수학 여행 때 천불동 계곡까지 겨우 올라갔다 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번 여행은 뭔가 달라야 했다. 아니, 특별해야만 했다. 비록 영정사진 속의 어머니이지만 설악산의 전반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자신도 처음으로 대청봉 정상까지 오르고 싶다. 엄마와 함께 대청봉 정상에 서서 세상을 굽어다 보며 힘껏 소리도 쳐보고 싶다. 하지만 설악산에 다녀온 후로 아쉽지만 어머니와의 슬픈 작별을 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정사진을 책상 머리맡에다 두고 매일매일 대면하며 살아온 민건이었다.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길어졌고 그러다 없으면 안정이 잘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들처럼 쉽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의 영정사진만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이제는 이 여행을 끝낸 후 비록 안타깝지만 어머니와의 슬픈 이별 의식이라도 치러야만 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행복했다고, 아니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진짜로 행복했었다고 외치고 싶다. 만일 내 생이 있다면 그때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땐 정말 아프지 않고 치매 같은 되지도 않은 병은 절대로 걸리지 않고 내내 행복하게 살자며 고백하고 싶다. 49.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학수는 정해진 선거 비용과 인원만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얼음판같이 보내고 있었다. 선거 초기에 여론조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래도 자신이 5포인트 정도 원영에게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 약간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우세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었다. 그나마 그것도 이미 지난번에 바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한 전력으로 지명도에서 약간 앞선다는 정도의 이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은영 검사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 지역에 두 번이나 출마하여 내리 낙선했던 민세출의 사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어 동경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2위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던 민세출에 대한 동경론을 빨리 차단시켜야 하구만. 학수로서는 얼른 차단막이로 내세울 만한 묘안은 들어오지 않았다. 더구나
정해진 선거운동원만으로 힘들게 선거운동을 펼쳐가고 연설 보조원도 없이 대의가 혼자서 개조된 트럭 위에서 힘들게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며칠 만에 목이 쉬고 저녁만 되면 녹초가 되어 거의 파김치가 되다시피 피곤에 절어 사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미연도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다 주말에는 가끔 도와주기는 해도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고작 남편의 목이 잘 쉬지 않게끔 모가차를 끓여주거나 지치지 않게 스테미나 식단을 짜서 평소보다 식사에 좀 더 신경 쓰는 정도였다. 남편도 직장을 관두면서까지 자신을 도와달라는 눈빛은 전혀 없었다. 여보, 제가 어떻게 직장을 쉬고 도와드리는 게 낫겠죠? 보다 못해 미연이 그런 식으로 학수의 의견을 떠보기까지 했다. 아직은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정부담이 되신다면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 선거일 열흘 정도 앞둔 막바지엔 휴가를 내시고 도와주시던지요. 학수는 이번 선거에 도난선기 운동을 당내에서 전개하는 소장파 그룹의 한 사람으로 하나하나 철저히 신경을 써가며 진행해 오고 있었다. 물론 아내가 처음부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난번 총선 때처럼 외롭지 않았다. 하루 종일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는 청중을 상대로 힘들게 연설을 하고 피곤에 지쳐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위로해주는 아내의 따뜻한 품이 있어 너무 좋았다. 그것만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힘이 솟고 기분도 침울해지지 않았다. 정 후보자님, 박은영 후보 측에서 장 후보님을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으셨어요? 선거운동원 중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식이 느닷없이 물어왔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글쎄, 장 후보님이 부정으로 병력을 기피했다고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데요. 뭐라고요? 병력 문제라면 지난 총선 때도 단골 메뉴로 골치를 앓았던 흑색 비방 중 하나 있는데 그때도 충분히 소명했는데 아직도 그걸 갖고 물어진대요.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네. 사실 유권자들의 심리가 약간이라도 허점이 될 만한 상황이면 아무리 진실이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 후보자님께서도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좋을 것 같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흑색 선전이 잘 먹혀들거나 아니면 먹혀들지 않아도 분명 다른 내용을 가지고 흑색 선전을 하고도 남을 사람처럼 보이니 조심해야겠는데요. 학수는 잠시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얼마 전 지방신문에서도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안 좋은 소문을 신문에다 억측 보도를 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물론 선거가 시작되면 신문을 포함 매스컴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거론되는 각 소문들을 유권자에게 알려준다는 미명하에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확실한 내용이 알릴 경우 뭐뭐라는 소문이 있니, 뭐뭐라는 의혹이 있니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한다. 확실하지도 않은 이런 추문들도 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데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더 좋지 않은 형태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후보들은 상대방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없는 내용도 교모히 날조하여 슬쩍 흘리기도 한다. 지난 총선 때도 병력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흑색 선전 중 하나로 등장했었다. 사실 병력 문제라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아들이 귀한 집안 출신으로 3대째 독자로 태어나 병력 면제 판정을 받은 자신은 정말 떳떳한 부분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